자, 2023년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20시 0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디 오리지널 2회 K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오랜만에 우리가 셋이 같이 방송도 했고 네네네. K 타이틀도 달고 오리지널로 네. 갔는데 네. 뭐 주변에서 혹시 이빨을 알아본다거나 빅버드에서 사람들이 알아본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많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이가 되게 많다고 어떤 커뮤니티에 인기글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아니, 일은 없었나요? 어제 대전 가서 사진 한번 찍었는데. 아, 대전인가요? 네, 빅버드가 대전입니다. 아니었군요. 네. 아, 예, 미안합니다. 왜 웃었지? 왜 웃었는지 몰라도 그냥 웃고 싶었어요. 웃고 싶어서 웃었는데 제가 봐도 뭐 이가 한 30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책남 단톡방에 누가 글 올려서 내가 007 조스 사진 올렸더니 환영도 씨발 이러고 올렸는데. 아니 사실 히프 다시 했다고 온 연락은 하나도 없고 네. 그 사진을 보낸 사람은 한 3명 정도 있어요. 3명밖에 안 돼요? 너무 적은데? 그 정도면 한 30명 보낼 만한데. 아니 근데 또 뭐 그 커뮤니티 안 보시는 분들은 아, 뭐 전혀 그렇긴 모르니까 하겠지만. 해서 보내고 뭐 당군 형도 나한테 뭐 따로 보내고 또 예. 그래서 아 이게 뭐 일을 뽑아야 되나. 아이, 그래도 그 정도 건치면 뽑아놓고 네. 나중에 정자은행에 이렇게 두는 것처럼 치과에 정순주 아나운서 남편한테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주원이 형 입 빠지면 씁시다. 저 죽으면 돌았냐? 저 죽으면 뭐 이스타 TV 박물관에 그래. 할게요. 이것이 생전 고인의 최고의 이빨입니다. 최고의 이빨입니다. 네. 이스타 TV 내에서 가장 큰 이빨 중 그렇지. 하나. 예. 이는 우리가 저나 환희 형이나 사실 단신이지만 이는 환희 형이 제일 큽니다. 앞니가 커 2개만. 토끼 다른 이빨이야. 거는 별로 상관없는데. 그 형 되게 큰 것도 아니야. 그거 좋아하잖아. 트와이스 어. 나연 어. 토끼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그런 느낌인데 그런 토끼 이빨 아니에요. 그럼 네. 무슨 토끼예요? 좀 당근 잘못 먹은 앞니빨이죠, 사실. 삐뚤어진? 약간 뒤틀린? 약간 그렇게 이제 되게 사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주원이 형 의견을 존중하는 게 네. 누구보다도 치열을 많이 보는 사람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저도 이제 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남자 일을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아요. 권순영 선수는 많이 봤잖아. 예전에. 권순 선수는 보인 거지. 그러니까. 너무 건치라서. 난 진짜 너무 부럽더라. 처음 느꼈어. 이 사람이 너무 미남이에요.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큰 키, 뭐 큰 눈, 오똑한 코, 뭐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 이가 들어가는 걸 난 주원이 형한테 처음 들었어. 미남의 기준에 나는 이는 없었거든. 하긴 이는 별로 얘기 안 하지. 뭐 보이지 않는 이상 뭐 입을 그지? 벌리지 않는 이상은 근데 거의 난 안 보여. 보이는데. 근데 되게 건치고 반딱반딱 하더라고. 약간 대리석 느낌으로 미끈미끈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되게 건치였는데 환희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냥 아니지. 박아놓은 거죠, 그냥 많이. 예. 안 많다고 똑같아. 아니야, 형. 똑같아. 많아. 안 세봤지. 형이랑 숫자 비슷한 사람 한 사람 있어. 누구요? 위리긴 클럽. 아씨 좋은 사람이네. 명장이네. 명예 독일인 아닙니까?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네. 내일 네. 환희 형이 이제 화요일에도 나오는데 독일인이 나옵니다. 독일인데 아. 명예 독일인. 뽀록 나잖아 그러면. 그동안 내가 최고의 독일인이었잖아. 그 다음에 내일 프랑스인데 가짜 프랑스. 외대 프랑스어과. 아니 이건 너무 반칙이야. 축구 선수랑 비선 출신 붙여넣는 축구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현지인을 어떻게 이겨 내가. 왜? 그게 재밌잖아. 어쨌든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히든풋볼을 오리지널로 다시 스타트를 했고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지금이 비시즌입니다. 경기를, 그러니까 해외 축구 기준으로는 경기가 안 진행이 되고 네. 있고 국내 축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 뜨거웠던 건 국내 축구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요? 김연애요? 아니 뭐 현우 형 전화 한번 해요? 김연애가 뜨거웠지. 그 뜨겁지. 뜨겁지. 네. 아니 거기 뜨거워라 아, 그래. 근데 그거는 아니, 근데 현우 그것도 김현애 기자는 언제나 뜨거운 사람이야. 김연의 그 느낌은 딥한 축구 팬만 좀 알 수 있지 않나? 아니야, 생각보다 아니야. 이번에는 조규성 선수와 그 이적권에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핫하더라고. 아니 뭐 또 히든풋볼 저는 1년을 현애 좋아합니다. 스포츠 뉴스랑 같이 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은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현애. 저도 1년에 네. 한 2번 정도는 가끔 잘 지내세요? 며칠 전에도 조성용 기자랑 연락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진짜 감히 얘기하지만 저는 그 김은혜 기자, 네. 현혜 형이랑은 이제 뭐 사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 일도 하고 네. 그랬잖아. 근데 저는 적대적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 근데 진짜 왜냐면 82년생이잖아요. 그 형도 주원이 형 또래잖아요. 야 근데 그거 너 적대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은 뭐 인정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뭔가 반대편에 얘기하면 부정적인 의미도 약간 좀 아니 깔려 사람들이 있죠. 형도 나한테 그러잖아. 이 새끼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도끼 어쨌든 그런 열정. 그럼. 좋게 말하면 열정.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김윤혜 기자는 저는 그 국내 축구에서는 나름대로의 포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또 핫한 또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들끼리 뜨거우라고 놔두고 우리는 또 다른 우리는 얘기를 다른 해요.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하죠. 네. 오늘 가장 뜨거운 거 지금 이 순간 누굽니까? 무고사입니다. 무고사가 돌아왔어요. 나 깜짝 놀랐네. 무고사가 돌아와서 어떤 인천 팬분께서 우리 사무실에 백보이 피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왜 이렇게 애들이 그래서 지금 피자를 먹고 있어.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네요. 왜냐면 그 유튜브가 나온 지 얼마 그렇지. 안 지났는데 피자를 바로 시켰다는 거는 진짜 바닥딱딱딱 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환영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 피자는 거기다 올릴 게 아니라 저기 법무부민 지역에 보내야 되는 아니 여기에 보내기보다는 손변이랑 전화 통화 한번 할까? 해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라이브의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하면 이제 바로 알겠죠? 왜 전화했는지. 무고사가 돌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인천 팬들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좋지. 네. 무고사인데. 여보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무고사가 돌아왔는데 이전의 폼을 유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좀 걱정도 있지 않나요? 이전의 폼을 유지하기는 힘들 겁니다. 네. 왜죠? 이전에 경기에 많이 못 나왔고 또 자신감도 떨어졌고 여러 가지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장 예전처럼 뛸 수 있다고 기대하면 안 되고 이번 시즌 끝나기 전까지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근접만 해도 성공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접하다는 건 되게 잘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무고사 워낙 잘했으니까. 근접. 그럼- 근접하기만 해도 성공이다. 그러면 몇 골 정도 예상하세요? 남은 시즌에? 글쎄요. 골수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5골 정도는 기대합니다. 아이씨, 진심 말해요. 그런데 말이야. 아이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5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르소와 에르난데스를 살렸어야 되는데 미우나 고우나 지금 가운데서 비벼주고 이제 수비수 끌고 다닐 선수가 없다 보니까 제르소도 헤매고 에르난데스도 헤매고 있어서 무고사와 천성훈이 돌아가면서 좀 양쪽 윙어들을 좀 살리게 되면은 팀 전체로서는 훨씬 득점이 잘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 인스타그램에서는 제가 게시물 네. 봤는데 거의 초흥분 상태로 보였는데 네, 왜 네, 여기서 이렇게 네, 차분한 척 하시죠? 좀 이해가 안 네. 되는데요? 지금 똠양꿍 면을 먹고 있어가지고 매워가지고 네. 지금 똠양꿍을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매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텐션은 아니네. 똠양꿍 때문에. 매워. 네. 똠양꿍 때문에 매워. 제가 봤을 때 조만간 히든인천 하잖아. 히든인천 하실 거죠? 1년간 휴방 상태인가? 히든인천 안 그래도 지금 하려고 하던 참에 조만간 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가을 되면 원래 시작하는 거예요. 가을에 히든인천 시즌 시작이다 원래. 네. 그 아시죠? 힙합 히든인천 3번째 줄로 밀려난 거 안 하셔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네. 조졌네. 왜? 아니 좀 나는 막 약간 되게 내가 볼 때 업됐잖아요. 방송이라서 조금 자제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속으로는 막 인스타그램에 이미 올렸어. 뭐 옛날 무구사랑 찍은 사진도 올리고 막 영상도 보니까 올리고. 또 지금 어떤 분들은 라이브 때 그 얘기도 하시네요. 진짜 인천 팬이라면 무고사 5골 기대하는 게 찐이다. 뭐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무고사 컴백은 약간 서프라이즈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보니까 갑자기 인천 쪽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게 인천 구단도 약간 손변 느낌이 아닌가. 손수 호호호 느낌 아니에요 이거? 아니 갑자기 무슨 이상한 뭐 카페 배경으로 막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그 장내 하다가 아나운서님이랑 네, 그러다가 이제 전달수 대표님 나오니까 에이 뭐 재미없네 이러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돌더니 가보겠습니다 하더니 이제 인천공항이 그러니까. 나오고 갑자기 무고사가 등장하고 옷을 벗더니 옷도 되게 깔끔하게 벗다. 원래 이게 옷 벗을 때 알죠? 그렇지. 2개 입으면 좀 추하게 벗어지잖아요. 꾸질꾸질하잖아. 근데 딱 깔끔하게 역시. 벗어지면서 무고사 나오면서 그 세리머니하고 인사. 옷 벗는 오피셜은 제가 봤을 때 코시엘리 다음입니다. 아니 이거는 되게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나름 되게 그치. 생방송 느낌으로. 약간 깜짝 영입은 예전에 나폴리가 지금 김민재 선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마라도나랑 끼인 세대 때 괴칸인너 때문에 괴칸인너가 이상한 괴상 과면 쓰고 온 다음에 오피셜 때 확 벗은 적이 있었어요. 복면가왕 원조네. 그런 느낌이었어. 그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랑 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뭐야? 그랬는데 벗으니까 괴칸인너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실히 괴짜다. 이런 느낌을 보여준 거에 이어서 오피셜 그 영입 그걸로는 가장 좀 센세이션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 네. 네.
근데 뭐 인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인천 경기를 보면 제르소하고 에르난데스 선수가 나쁜 선수라고 보지 않거든요. 오. 제르소는 진짜 빨라요. 진짜 그거 하나의 장점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에르난데스도 사실 지난 시즌에 인천에 왔을 때의 득점력, 여러 가지 어떤 그 폭발력을 좀 생각한다면 무고사가 왔을 때 이 시너지가 저는 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무고사는 그 K리그에서 쭉 위기 없이 쭉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지는 않았었어요. 뭐 한때는 코로나도 걸렸었고, 아, 그랬지. 그러면서 부상도 있었고, 근데 돌아오면 득점이 뿐만 아니라 경기 영향력이 크죠. 영향력이 커요. 맞아. 그리고 일단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으면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때보다는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주위에 받치는 선수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사가 본인이 슈팅을 해서 득점하는 능력도 있지만 본인에게 쏠리는 어떤 그 수비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또 볼을 좀 투입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른 선수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인 폼이 어느 정도냐. 그냥 기본 실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컨디션만 유지하면 전 잘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클래스가 있는 선수야. 근데 중간 이하면 그건 답이 없는 거지. 그럼 이제 올리는데 시간 다 쓰다가 그렇지. 시즌 말미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골 넣을 선수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뭐 좋은 선수여도 골 넣는 DNA가 없으면 그냥 한 그래, 시즌에 뭐. 대여섯 골 넣다 끝나는 거고. 그렇지. 근데 무고사는 저는 폼이 아무리 안 좋아도 골 넣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있는 쉽게. 선수니까. 아니면 대안도 지금 뭐 낮은 리그에서 뛰지만 홍콩 가서도 때려 받고 있잖아요. 그럼.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래. 형이랑 동갑이야. 81년생이야. 그러니까 그 감각은 안 없어지니까 주위에서 좀만 더 띄워준다면 저는 충분히 조금 폼이 안 좋아도 골 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뭐 옛날만큼 뭐 폭넓게 움직이거나 이거는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올라올 때까지는 잘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 무고사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면 이래저래 외국인 공격수들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리그의 흐름이 약간씩 판도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이게 이제 히든풋볼을 하고 난 다음서부터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K리그가 팔로워가 된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K리그를 봤던 사람은 아닙니다. 스포티비에 입사하고 난 다음에 중계를 다니면서부터 K리그를 팔로우를 했고 히든풋볼 하면서 좀 더 봤는데 이제 기왕 그렇잖아. 우리도 축구 쪽에서 돈을 벌어먹고 살려면 국내 축구가 잘 되는 게 좋잖아. 그렇죠. 그럼 흥행이 되면 좋은 거고 이슈가 있으면 좋은 건데 그때마다 우리가 히든풋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언제나 3월, 4월에 분위기가 나빴던 적은 별로 없어요. 언제나 분위기는 올라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형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3월에 막 관중들 많이 오르고 그랬을 때 사실 나 이때 많이 흥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야구 개막하고 이래저래 이슈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재밌는 이슈들이 생기면 언제나 내려왔다. 그러면 내려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봤을 때 그 순풍을 좀 더 오래 끌고 가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린 좋은 거 아니야. 네. 근데 올해는 이래저래 뭐 코리안 리거들이 해외 리그에 진출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K리그의 인기도는 그래도 예년보다 조금 유지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저는 이제 경기장 뭐 올 시즌 많이 가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이번 주엔 대전을 갔는데 지난주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표를 사려고 줄을 엄청 서 있는 거야. 그런 경우 사실 잘 없지. 쉽지 않죠. 진짜 없지. 근데 왜 현장 발권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네네네네. 보안인가 난 잘 몰라요. 티켓팅에 대해서. 근데 어. 되게 경기 1시간 한 20분 전이었는데 밖에 사람이 되게 많아. 그냥 앉아 계신 분, 그냥 놀고 계신 분, 뭐 마시고 계신 분. 형 이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 나에게는 그 사진 찍은 한 분만 눈길을 주고 아무도 네. 심지어 어제는 길 가는데 류청 기자님 이러는 거야. 솔직히 진짜? 자존심 존나 옆에 이인환 있었거든요. 이난이 야, 너 유청한테 밀리냐 이러는 거야. 근데 환희가 요즘 여기저기서 밀리긴 해요. 그건 사실이야. 제가 프레임 말씀드렸잖아요. 만들지 마. 아니, 어디서 또 어디서 혹시 밀려? 주첸남 들으셨나요? 아니 뭐 했단 소린 들었어요. 네. 예. 그냥 잊혀진 해설위원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잊혀진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본인 때문에 뭐. 잊혀지는 그냥 그 현장에서 좀 멀어지면 당연히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쵸. 거예요. 네. 저도 이스타TV 없었으면 저도 그냥 잊혀진 해설위원은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우리의 그 선배님들 뭐 이제 신문선, 강신우 이렇게 쭉 하시다가 좀 잊혀진 해설위원으로는 뭐 이전에 오랫동안 해설을 하시면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이제 약간 좀 그 현장에서 좀 물러나 계시잖아요. 예. 그런 느낌처럼 환희가 그런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니라니까. 그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아니 그 누구보다도 예. 꾸준하게 해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들도 했었어요 여기저기에서. 근데 이제 쭉 그러다가 슬슬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환희가 아, 네. 다시 한번 좀 이너서클로 들어오는 이너서클인가요?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그- 시발점이 류청 기자님 아니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는. 그분은 네. 사진도 못 찍었어요. 왜냐면 그래요? 서로 당황해서 유충 기자 아니서 한 다음에 류청이 아니지. 아니, 멀리서 오면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내가 못 들었어. 예? 하니까 유청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딱 내 얼굴 보더니 죄송합니다. 누구시더라? 저 김한이요. 제가 말했어 제 이름을. 그러니까 맞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스타트 아니 보다 그 보니까 김한하면 사실 쌍대 김한 아닙니까? 누구요? SBS 아나운서 김한. 근데 그 SBS 김한 아나운서 프리랜서 선언한 다음에 네. 제가 6월 30일에 마지막 날 민방위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기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열심히 하고 그분은 계시더라고. 또 피지컬도 좋으시고 아예 운동하셨던 분이잖아. 야구하고. 연예인 그래, 쪽으로 연예인 부르잖아요. 까라야, 예. 그분은. 저랑은 또 안 되고. 예. 어쨌든 네. 저 그리고 그 기사 쓰는 김한 기자님 있거든요. 저 아닙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다른 기자님이 계셔? 예. 아 그래? 진짜 그걸로 전화 제일 많이. 그럼 받아요. 쓰레기만이네? 그렇죠. 어. 그래서 아직도 그분 제가 그 기사를 저는 기사 쓴 지 6년 넘었거든요. A 파일을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쓴 적이 없어요. 형 근데- 두 번째는 가야지 그래도. 뭐가요? 아니 그분은 뭐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름이 계속 김한기자 나오니까 나랑 헷갈려서. 나는 많이 박종윤 알아봤습니다. 항상 두 번째는 유지한단 말이야. 야구? 1위는 살인자 박종윤이야. 그렇지. 어. 1번이죠. 그 사람은 무조건 1번이야. 아예 안 잡혔죠. 근데 내가 3위였다가 그 박팡야 네. 롯데 일루수 은퇴하셨나? 그분이 이제 은퇴했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좀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살인자는 못 이기더라고. 네. 저는 그냥 2번, 3번. 2위는 가야지. 네. 이주원은 몬스타엑스의 이주원 있어요. 주헌. 아이돌. 주헌. 그치. 성 빼고 부르지. 우리는 몬스터. 뭐지? 세상이 우리를 그 노래 몰라요? 뭐야? 그게 몬스터야, 근데? 바람 그 노래 몰라? 짜장면집에서 부르는 노래. 영화 바람. 어. 여러분 그거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지금 물음표가 깼대. 재밌습니다. 청개 나오네. 어쨌거나. 세상이 우리를 받지 않아. 네. 그 짜장면집 같은 데 부르는 거죠? 그치 중국집에서 네. 그러지. 다 쭈루루루 모여가지고. 네, 생각났다. 여하간 K리그는 순풍을 타고 있는 거는 뭐 좋은 현상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한테도 좋은 거고. K리그 순풍은 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인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몇 년간 연맹 위주로 해서 전 경기를 중계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그다음에 그리고- 사실 중계 그래픽도 신경 썼고. 그리고 해설들도 퀄리티가 좀 있었고.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끈을 계속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진짜 이번 시즌처럼 잔디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강원 같은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지만 예. 그건 그 강원 구장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지 몰라요. 또 장마가 시작되고 나서 또 가을 되고 되면 어떤 식으로 또 잔디가 상황이 좀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만큼 전 잔디에 대해서 중계하면서 입중계도 하잖아요. 어쨌든 네.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대전 잔디도 너무 좋았고 대부분의 구장이 그냥 우리가 뭐 유럽의 아주 멋진 구장들의 잔디 상황을 보면 그걸 비교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잔디를 저는 바랬었거든요. 그리고 딱 중계를 봤을 때 좀 이 정도면 깔끔하다라는 느낌의 어떤 구장 상태를 바랬었는데 네. 그 정도의 퀄리티는 지금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것도 아무래도 시청하는데 좀 영향이 네. 없지 않아 있죠. 저는 그거 같아요. 시청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냥 TV로 볼 사람은 제가 볼 때 평생 TV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축구를. 안 가보면. 근데 축구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자랑하고 하는 게 조금 힙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원래 야구장 문화잖아. 네, 원래 야구장 가서 문화였죠. 야구를 안 봐도 놀러 가는 거야. 네. 데이트 장소 사진 찍고. 가서 치킨 먹고 요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사실 축구장이 생기면 제일 좋은 건데. 그리고 유니폼 패션 약간 그렇죠. 약간 꾸미고 가고 어쨌든 꾸밀 수 있는 게 유니폼에 바지나 뭐 신발 이런 걸로 코디를 하는 건데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약간 패셔너블한 유니폼 입으신 분이 좀 늘어났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 있고. 개인적으로 이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좀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성경이가 조금 더 인지도가 있었으면 인천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그랬을 때 훨씬 더 인지도가 있었을 텐데 성경이가 아무래도 좀 우리 동네 연예인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죠. 네, 저희 동네. 예, 송도에서 좀 머물고 있다. 네. 송도와 마곡나루에서 끝나면 안 된다. 네. 근데 심지어 라디오 하는 것도 수원으로 가요. 그 좀 정인 방송. 그 내부로 좀 진입을 못 하고 있는 게 김성경의 어떤 아쉬움이 아닌가. 네, 아스날 좋아하잖아요. 네. 안 좋아해도 돼요. 농담이고. 네. 예, 뭐 어쨌거나. 여튼 뭐 K리그 인기 있는 건 뭐 좋은 일이고. 뭐 여튼 이 이래저래
전 좋아요. 좋죠. 중계할 때도 분위기 너무 좋고 아, 어제도 보니까 그 저기 바로 그 형수가 네. 속 나가던데. 랑 출입 금지라고? 네. 뭐는 출입 금지죠? 왜 정확한 가사? 나 정확히 모르야. 잘 몰라. 아니, 왜 경자가 들리니까 네. 난 들린 대로 말하는 네, 거지. 근데 나 정확한 가사는 모르겠어요. 어. 누가 지었을까 그 가사를? 누가 한 명이 지었을 텐데. 누가 단체로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콜리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짓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와이프를 만나서 축구 좋아한다길래 좀 매력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축구와 연을 맺었는지 몰랐지. 그런 이유로. 그런 이유로 축구와 연을 맺은 줄 몰랐어요. 그렇지. 그래서 수원을 안다는 거야. 처음에 소개팅하고 하는데 그래요? 또 나는 또 내심 나 축구 해설위원인 거 아니까. 아, 좀 그래도 알아왔나 보다. 좀 알아왔나 그럼 서로 보다. 이제 얘기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응원가 보라고 찐으로 응원가를 부르는 거야. 근데 그걸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게 또 임팩트가 셌나 봐요. 되게. 왜냐면 잊어버릴 만도 하잖아. 아유, 전 남친에 대한 강한 기억 아닐까? 많이 다녔어. 손잡고 원정버스 탔대. 그러니까. 원정 버스까지 그러면 장난 아닌 찐인데. 거거든. 그러니까. 그치. 아, 나는 그냥 홈 경기 몇 번 간 정도 그냥 수준이었어. 그게 아니지. 아, 그게 아니야. 원정 버스 탔으면. 그럼 그때 뻐막도 같이 한 거 아니야? 형수 막으면 버스 다 가려지거든.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가로로 형수가 딱 이렇게 딱 서봐. 와, 그러면 그냥 아니 가로로 누워봐 이렇게 누우면 버스 그냥 풀로 차는 거 아니야? 양 바퀴 손끝이랑 발 뒤에 딱 되지. 바퀴 깔리는 거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나도 형도 난 안 돼. 지나가. 형수는 돼. 난 나는 사실 사이로 쏙 지나가. 나도 지나가. 나랑 근데 종일 형수는 지나가. 손끝이랑 발끝은 바퀴에 걸려. 그러면 나 눕고 종윤이 눕고 형수 누우면 우리는 살고 형수는 손톱 나가고. 손 나가면 안 돼. 내일 열심히 한단 그래, 말이야. 내일 받으면 그럼 또 안 되지. 네. 그건 몰랐네. 이 얘기를 통해서 저희 와이프 전 남친이 요즘 많이 우울할 텐데 아, 수원. 네,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실까지 네. 보고 있을까요? 네, 그것도 네. 모르죠. 혹시 여기서 지금 채팅 치고 있는 거 아니야? 봤을지도 보고 있을지도 나는 몰라요. 가능성 있다고 봐. 네. 그래 수원 팬이 오래 간단 찐팬이야. 말이야. 왜냐하면 나를 알고 있었어. 애초에. 그래서 나 사귄다고 했었을 때 되게 황당했어. 근데 왜냐하면 K리그 오랜 팬들은 주원 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요? 각 팀의 코어한 팬들은 주원 형을 안 좋아해. 왜? 왜냐하면 전주성 가서 개새끼야 욕 듣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야. 웬만하면 그렇게 욕 안 듣거든. 그분 전주 오시나? 궁금하다 갑자기. 오시겠지. 사실 전북이랑 수원은 또 이제 라이벌리가 있으니까. 오시겠지. 네. 만약 예를 들어 빅버드 형이 현장중으로 오랜만에 갔어. 근데 이준이 개새끼야. 그러면 이제 그분이 너냐? 너야 내 와이프 손잡은 애가 너야. 너 왜 그 손 왜 놨어 이 개새끼야. 어떤 식으로 꽉 잡고 있어야지 이 새끼야. 잡고 있어야지 새끼야. 여튼 어쨌든 무고사도 복귀하고 K리그는 순풍을 타고 있어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오늘의 이제 메인 이슈는 사실 요겁니다. 사실 뭐 수원 삼성 얘기가 나와서 2주의 팀에서 수원 삼성 얘기를 먼저 할까 하다가 이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조규성. 네. 조규성 선수가 이 미트윌란으로 이적을 하는 게 이제 뭐 확실시 되고 있죠. 전북에서는 오피셜로 아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스타TV 기준으로는 덕현이가 조규성 선수랑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주말 중에 통화를 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업무 메신저에서 월요일에 이런 관련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 그럼 해라. 뭐 왜냐면 조규성 선수가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워낙에 지금 많은 축구 이해관계자들이 막 얽혀 있는 현혜 형 마찬가지. 형 통화했어. 얘기하겠다. 그래. 김현의 이름 말해도 되냐 물어보고 한 거야. 아니 그래. 내가 여기 괜히 하기 싫으니까 형 내일 히든풋볼 하는데 김현의 얘기한다. 아니 그리고 김연아 씨 저 히프셋 발 닿는 사람이었어. 이게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콜. 그 정도는 내가 오케이 받았지. 나도 양심이 있지. 그다음에 이래저래 뭐 우리 저기 뭐 축구 쪽 그 저널리스트들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카타르에서 제일 그 잘한 일이 조성용? 조성용한테 용돈 준 거야. 왜 카타르에서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일 잘한 건 조성용한테 용돈 준 거야. 왜 줬어? 술 취해서 준 거야? 아니 그냥 애가 거기서 고생한 한 달 동안 있는데 그지같이 아니 예. 현지에서 이발을 했더라고. 수임이랑 깎아가지고 난 그래서 현진인 줄 내가 알았어. 용돈 주고 다음 날에 이발했더라고. 아씨 작전이네. 그지같이 다녀가지고 용돈 받으려고. 그 이발한 날 우리랑 우리 숙소 밑에 와서 저 맥주 마시다가 포그바 만난 거 아니야. 그렇구나. 그래 뭐 근데 이래저래 뭐 다른 기자분들도 그렇고 우리랑 다 모르는 사이가 아닌데 여기저기 그래서 뭐 축구 팬들도 좀 불탔고 사실 이제 조규성 선수와 관련된 이적설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비교적 조금 많은 분들의 관심을 좀 덜 받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슈로 미트윌란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불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김민재 선수가 중국 이적을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우리 개쌍욕 먹었었거든요. 우리 먹었었어? 우리 욕 먹었지. 3명의 공통된 의견은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 왈가왈부할 수 없다. 거기서 부상당하지 말고 좋은 활약하고 그 추후에 또 다른 이적 기회가 있으면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쌍놈 새끼. 아, 욕 먹었나? 욕 많이 먹었지 그때. 근데 그 스탠스는 확실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똑같아요. 있고, 저는 심지어 중국 리그 가서 분명히 배울 것도 있을 거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 나는 거기 좋은 공격수들이 있으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상대할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허송세를 보내는 건 절대 아니라고 이게 생각해요. 본인의 아니,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참 모호해. 난 근데 뭐 어디든지 배울 점은 있죠. 우리가 뭐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배울 점이 있는데 나는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그래, 기본이 그거지. 그 돈 받고 갔는데 아 김민재 되게 좋은 선수인데 아 유럽 먼저 좀 그래도 변방이도 어떻게든 한번 가보지. 좀 아쉽다. 우리 거기까지 오케이. 아 그럴 수 있다. 아쉬울 수 있잖아. 거기서가 아니고 이 정도 거목이면 유럽 한번 가지. 그런 거는 그건 충분히 오케이. 근데 이게 그때 분위기가 약간 좀 죽일 놈 만들기였어.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무슨 쌍겁쟁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아주 뭐랄까 그런 놈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다가 우리도 이제 덩달아 욕을 같이 먹었었거든. 근데 뭐 그거는 똑같아요. 지금도 스탠스는 똑같아. 근데 어쨌든 조규성 선수는 어쨌든 약간 또 다른 느낌으로 이번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뭐 덕현이가 다 어느 정도 뭐, 팩트에 왜냐면 본인 대해서 얘기를 팩트에 직접 대해서는 들었으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뭐 그런 사실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논쟁거리가 박지성이 덴마크행을 설득했다는데 저는 딱 듣자마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설득을 넘어서 약간 뭔가 억지로 보냈다 이런 데까지 갔잖아요. 느낌이 약간 보내버린 거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존경하는 부장님이 있어. 그럼 부장님이 여기 회사로 이직 준비 중입니다. 제가 그럼 거기 가라고 해서 가실 거예요? 내 맘대로 갈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조언은 아니, 듣겠지. 거기서 이제 욕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감언이설로 꼬셔. 너 거기 가면 좆된다. 1년 아니지. 좋은 걸로. 아니지, 좋은 걸로. 오케이. 1년만 고생해봐. 내년에 너 연봉 뻥튀기고 그 다음에 너 원하는 팀 1년 더 기다리고 있어. 가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박지성 선수가 커미션을 먹는 거지. 그러면 그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축구의 옛날에 그런 식으로 어디 보내고 커미션 먹었었던 게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입니다. 옛날. 요즘은 소통 창구가 너무 많은데 선수를 그렇게 마음대로 흔들 수가 없어요. 조언도 되게 조심히 해. 사실 그렇지.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아무리 선배고 아무리 후배지만 정말 친해도 형 제발 조언해 주세요라고 해야 하지 먼저 막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가 없고 저는 궁금해서 축구 선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떨 거 아니야. 무조건 조규성이 선택한 대로 그 합리적이라면 이정료가 어쨌든 구단도 이정료가 맞아야 보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가는 거지. 뭐 설득하고 뭐 보내라고 보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고 예전에는 이제 강제로 이적시키는 경우가 있었죠. 트레이드. 그래. 야, 너 내일 짐 싸서 여기로 내려가. 그건 K리가 안에서지. 내부. 형일이 형이 그 얘기 했었잖아. 자기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가라. 그래. 다 이슬기도 그래. 갑자기 트레이드 됐어 포항으로. 그게 진짜 그런 거 보면 좀 포항의 황당하긴 해. 대전으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 지금도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해? 덜하지. 그래 하면 선수가 인터뷰하면 그래. 구단이 박살이 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근데 거 불과 아니야.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하죠. 연봉이 100원이라도 비싸면 선수한테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건 유효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게 그렇게까지는 뭐 안 한다. 해외라서 다른 경우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적이 막 뭘 설득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심플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되게 그리고 복잡하고. 조규성은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대어입니다. 큰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군대도 갔다 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어떻게 이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욕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대입을 해봤을 때 그 얘기는 할 수 있어. 와 지금 나이 생각하면 덴마크 가면은 저 빅리그 가는 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아, 그런 좀 거 익스큐즈 할 수 있어. 아쉽다. 아. 뭐 좀 더 그러면 겨울에 독일 그때 오파 왔을 때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의 기준, 뭐 선택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극단적인 몇몇을 근데 얘기하는 그렇게 겁니다. 아쉬워하다가 선수 본인이 얘기했잖아. 나 그때 몸 안 좋았다. 가서 좀 그래? 자신 없었다. 그럼 본인이 그런가 보네.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이러면 그냥 그래. 하는 근데 건데. 여기에서 이제 누군가를 타겟화하는 거는 나는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이해 안 가죠. 어. 조규성의 선택인데 뭐 선택에 대해서 아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박지성이 뭐 설명과 조언 정도는 했을 수 있겠죠. 당연히 했겠지. 뭐, 그래서 뭐 대선배기도 하고. 알아보니까 지금 이러저러 상황이 이렇고 하더라. 팀이 이렇다더라 하면 결정은 네가 해라. 뭐 전북은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는 오케이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조규성이 고민하다가 그래 이번에 가는 게 맞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지금 가는 상황이고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조규성이 덴마크 가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한 것 같고 그 상황에 대해서 네. 뭐 어떤 팬들은 더 좋은 팀이면 이게 마인츠가 그 이름이 그게 좀- 작년에 있어서 그게 큰 것 같아. 그게 크지만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 어쨌든 우리가 잉글랜드 위주의 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챔피언십에 가 있다 보면 일부러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좀 교두보고 있다 보니까 왓포드랑 레스터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것도 조금 거기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어쨌든 뭐 조규성 말에 따르면 정확한 뭐 갈만한 오퍼가 아니었던 상황이고 뭐 덕균이 그 전화도 그렇게 큰 아주 적극적인 관심이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오퍼가 했고. 어떻게 되냐면 와포드는 생각 외로 우리나라 선수들 이적할 때 계속 껴 있는. 아니 찔러만 김민우도 봐. 와포드 링크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적 처음에 제안서를 뭐 하잖아요. 뭐 얼마 이렇게 레터 보내고 하고 싶다 그러잖아. 하잖아. 그걸로 도장 찍는 경우는 잘 없죠. 없어요. 음. 거기서 3번 4번 협상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줬잖아. 그럼 전북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줬을 거 아니야. 맨 처음에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북이 대답 안 하면 거기가 뭐 한 번 더 보내든지 올려서 보내든지 상향 오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거기서 그건 없는 딜이에요. 사실. 오퍼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사실상. 그렇지. 의지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오퍼가 없는 건데 그거를 꾸역꾸역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북 입장에서는 이걸 보낼 수가 없죠. 이 명분이 없죠. 이 허접한 초반 1차 레터 가지고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조규성 선수는 결국 미트윌란을 선택을 한 거고 그것도 있어요. 이정료가 그 구단 대비 높아야 이 선수를 쓰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럼 조규성 멘트에서 보면 나를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게 그 뜻이라면 이정료도 포함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정료는 구단이 버는 수익이지만 사실 이 선수의 가치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의 값어치를 이거 왜 그런 얘기 하잖아. 야, 이 정도 금액이면 이거 완전 주전급인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네. 예를 들어서 EPL 구단에서 10억에서 20억 사이 오퍼를 했어. 그건 유망주급이죠. 그거는 사실 안 써도 그만이야. 맞아. 솔직히 EPL 구단 규모로 봤을 때. PL 기준으로는 그 정도는 이제 유망주 돈도 수준이야. 아니지. 안 써도 상관없어. 거기는 최소 3,400억은 돼야 뭐 그래도 좀 쓸라나 보다 이 느낌으로 아니면 가지. K리그를 데려간다면 한 제 기준은 한 50억 정도 어. 되면 K리그에서 데려가 50억 제일 높죠. 그치. 엄청 높잖아요. 네. 그러면 쓸 생각이 있나?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미트윌란에게 42억은 이거는 돈이죠. 큰 결단이란 큰 말이에요. 돈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규성의 발언 중에 나를 얼마나 원하는가는 이정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연봉뿐만 아니에요. 연봉은 당연한 거고 이정료도 구단 수익이지만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 조규성이 인터뷰에서 한 말들이 다 납득이 돼요. 사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알 것 같고 어떤 느낌인지도 알 것 같고 본인이 지금 상황 판단을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가겠다. 오케이. 그럼 열심히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주 뭐 사고 방식이 잘 흘러가는 그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란이 된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비단 전북 구단뿐만이 아니에요. 그게 작년에 못 갔잖아요. 사람들이 아쉬워했어. 마인츠 좋은 거 같은데 왜 안 갔지? 월드컵도 히트 뭐 쳤으니까. 생각이 있겠지. 뭐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북 구단의 스탠스가 뭐 좋은 기회가 오면 우리가 적극 협조해서 보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좀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건 구단이 할 말은 아니다. 구단이 도와주면 선수 입장에서 고맙죠. 근데 굳이 그거를 밖으로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거 양현준이랑 완전 다른 상황이지만 멘트는 비슷해요. 우리가 다음 시즌에 너를 도와서 유럽 진출을 도와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불필요한 말. 어쨌든 축구는 비즈니스예요. 그렇지. 에이전트가 오퍼를 가져오면 구단은 맞다 생각하면 보내면 협상을 되고. 하든 아니면 무조건 노 아니면 금액이 좋으면 조금 딜해가지고 예스 이걸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구단이 나서서 이 선수 이적을 도와줄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준다 만다의 개념은 뭐 예를 들어 레비의 개념으로 봅시다. Not for sale이야. 안 팔아? 그러면 그건 안 보내주는 거고 네.
그 팔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내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얘기가 되는데 네. 좀 뭐 도와준다 이런 얘기의 개념은 사실 K리그에서 쓰이는 어떤 그러니까 느낌이긴 그냥 해. 그 표현 자체를 구단이 도와주면 좋고 실제로 도와줘요. 상황이 되면. 왜냐면 맞으면 금액이. 근데 그 조건 있잖아. 금액이 맞고 상황이 맞으면 도와준다는 거잖아. 무조건 도와주면 그럼 1억 가져와서 한번 도와줄 거야? 네 말도 웃긴 게 뭐냐면 금액이 맞고 상황이 맞으면 도와줄 것도 없어. 그냥 가는 그래, 거야. 그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게 비즈니스라는 그렇지. 거지. 뭘 그러니까, 도와줘? 그러니까 그 도와준 잠깐 좀 뭐 짐 싸주나? 자, 좋다 도와줘라. 배웅 좀 해주고. 야, 차 회식도 몇 번 카니발로에서 하고. 야, 벤티로 불러. 아니다. 야, 블랙으로 불러. 약간 그런 느낌도 아니고. 이거는 K리그 전체가 굳이 그런 워딩으로 뭔가 상황을 만들 필요 없다. 그냥 약간 그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도와준다. 네. 대승적인 차원. 어. 이게 나오는 몇 개 다 난 나왔잖아. 대승도 도와주는 거는 그런 거지. 우리가 이 선수 팔려면 이적료 50억 받아야 되는데. 근데 한 20. 야 40억만 받아도 10억. 그렇지. 야 디스카운트 해줄게. 그런 건 예를 들어 대승적인 차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그게 그런 의미로 그렇지. 받아들이면 되잖아. 근데 국내 그거는.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10억을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보내준다. 그럼 뭐 그런 개념을 쓸 수도 있겠다.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흘러서 지나가고. 나오면 아 그랬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애초에 깔고 뭔가를 진행하는 거는 저는 오해하기 쉽잖아요. 너무 상황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도와줄 필요도 없고 선수도 도움을 바라해서도 안 되고 그냥 비즈니스. 나 우리 에이전트가 이 종류 가져왔어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저는 유럽에 꿈이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럼 구단은 생각해보다가 야, 한 번만 더 딜을 해보겠다. 조금 상향 오퍼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에이전트가 뭐 가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에이전트가 가서 아니 가지고 도와준다며. 아니, 왜 상영 오퍼해? 10억이면 되잖아.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는 거 그래,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근데 거죠. 이건 있는 것 같아. 그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 킹 받네. 아니 그럴 수 있는 거냐? 그래, 도와준다 이럴 수 말을 있는 거야. 하면. 아, 연기 좋았어. 봐라. 아까 선수도 모르는 이적들이 벌어지고 그랬잖아. 즉 여전히 K리그는 구단이 선수를 그냥 단순한 계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도와준다, 우리가 보내준다 이런 개념을 쓸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나는 우리나라 축구에서 좀 없애야 된다고 봐요. 그 이제 황진성이 하고 있는 팀이 고등학교 예, 팀이잖아요. 진성이 형. 그럼 중학교 애들을 스카우트하잖아. 어. 거기서는 그 말이 통용이 돼요. 중3 감독이 얘 진학을 도와줘. 그래서 알아봐줘. 추천도 하고 이 선수 한번 보러 오세요. 그래서 중3 팀이랑 고1 팀이랑 매치를 붙여서 얘 괜찮다고. 우리 팀 8번 보라고. 괜찮다고. 보면 괜찮으면 데려가는 거고. 아니면 야 조금 약한데 너네가 잘 만들어주면 난 좋을 것 같아. 라고 부탁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가능한 얘기인데 프로 레벨에서는 그게 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 준수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연봉 계약을 몇 년 동안 했는데 매년마다 연봉 계약을 새로 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단이 위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구단과 선수가 계약에 의해서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게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필요 없이 플랫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팬들도 오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고 네. 아니면 선수들도 서운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없애려면 좀 담백하게 그거로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서 그 대신 조규성은 우리 팀 선수고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유럽 보내면 어쨌든 우리 팀에서 배출하는 거니까 그것도 좋으니까 금액도 받고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너무 무리하게 막 뭐 70억 80억이 아니라 조금 이제 욕심을 줄인 다음에 적당한 선에서 유럽 진출하고 나중에 돌아오고 이러면 되게 좋은 그림인데. 그래,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상적인 얘기일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 그게 아닌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왜냐면 우리가 구단들이 갑질하는 경우들을 못 보지 않았잖아. 근데 구단 입장에서만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도와준다는 뜻이 전북은 조규성을 100억짜리를 평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적료라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알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니까. 시가가 없잖아. 근데 우리가 봤을 때 50억은 되게 비싼 금액인데 어. 전북 입장에서는 야, 너 100억짜리야. 우린 50억엔 너 못 보내. 못 보내. 그러나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50억에 보낼게. 뭐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럴 또 수도 그렇게 있는 생각할 수 거지. 있겠네. 그래서 난 비즈니스적으로 그냥 그래. 철저히 다 빼고 감정 빼고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서 현실적인 시장 가치를 판단을 해서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 선수가 100억짜리라고 구단이 판단했지만 100억 오퍼가 절대 안 와. 안 와. 그러면 결국
뭐 낮게 팔아야 되는 거지. 저기 해외에서도 이적료 낮춰라 막 땡깡 부리고 선수들이 나 그돈 그거 아니야. 막 이런 경우 있잖아. 이적료 낮춰라 나 가야 된다. 그래. 뭐 나갈 거다. 아니 뭐 이렇게 그래서 하면서. 사실 구단 간의 이적료 해외 축구에서 그게 장부 조작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선수의 시가를 몰라. 예를 들어 유망주가 100원짜리야. 근데 이 새끼 10,000원이야? 그런데 우린 사서 10,000원 썼어. 그걸로 그냥 삼각해버리고 그거지.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제 몇천 남는 그렇지. 거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의 이적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단순히 공산품을 사고 팔듯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우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뭐 요런 이 상황에서 내가 팬들이 생각하는 게 이번에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 건 때보다는 약간은 이해도가 있었어요. 난 김민재 때는 조금 이렇게까지 할 건가 싶었는데 조규성 요 때는 이전에 마인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팬들이 왜 좀 아쉬워하는지는 알겠으나 다만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조규성의 의지고 누군가를 타겟할 일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난 그거는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뭐 팩트라기보다는 제 의견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왜 이렇게 됐냐면 기사를 보면 에이전트 조규성의 이제 본래 에이전트 분이 많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실제로 그냥 뭐 숨길 것도 없고 그냥 관계자도 아니고 그냥 네. 조규성 에이전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조규성 에이전트는 요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있었던 뭐 것 플랜들이 같아. 있었겠지. 근데 그게 꼭 조규성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지. 네. 에이전트의 생각일 수도 있지. 근데 전북은 에이전트 생각과 다르게 저렇게 처리를 한 거야. 그래서 보면 조규성 에이전트 분이 조금 불만이 있어. 이 딜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터뷰를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네, 있었어. 그러니까 전북이 어쨌든 이거를 약간 주도권을 에이전트랑 조규성이 갖고 간 게 아니라 전북과 조규성이 주도권을 잡고 이거를 추진했잖아요. 왜냐면 박지성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어느 정도 불만이 있지만 이 사람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대놓고 말은 못해. 근데 그 불만이 난 기사에서 느껴지더라고 계속. 가면 가는 건데 솔직히 이 딜에 있어서 조금 나는 아쉬워 하면서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거 못 간 거 아쉬워. 계속 나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기사를 보면서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저는 에이전트 입장도 이해돼요. 왜냐면 우리 선수인데 우리가 컨트롤 해가지고 우리가 보내고 싶었는데 전북이 박지성이라는 인물이 있다 보니까 조금 박지성 주도하에 이거를 어쨌든 조규성이랑 얘기해서 조규성도 오케이 했으니까 잘 얘기해서 풀어서 나간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낀 조규성 입장은 난감해. 왜? 난감하지. 에이전트는 내 에이전트고.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너 뇌피셜이죠 지금 말 얘기하는 거는. 아니, 어느 정도 제가 들은 거랑 다 섞은 거예요. 제 의견이랑. 그러면은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미투일란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아니 있었죠. 이분도. 뭐 예를 들어 좀 후순이었다. 근데 이분의 생각은 더 기다리든지 아니면 조금 뭔가 몸값을 낮춰서라도 다른 곳을 가려 했지만 조규성은 그 선택을 했다. 미투일란 선택을 했고 박지성은 거기서 오케이 했고 진행을 해서 조언도 듣고 조규성이 결국 선택을 하니까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박지성 선수가 디렉터가 조규성 선수가 미투일란 가는 데에서 되게 크리틱한 역할을 했나요? 연결고리 역할은 한 것 같아요. 유럽 커넥션이라 에브라 얘기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 유럽 커넥션에 미투일란만 한 거야? 박지성이면은 여러 구단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 알아봤는데 합당한 그 수준의 그러니까 조규성이 말하는 나를 인정해주는 구단의 이적료 자체가 미투일란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시간이 흘렀고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 미투일란 아니고 여러 가지 구단에 연결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뭔가 인정할 수 있는 구단을 딱 갔는데 그게 박지성하고 딱 연결돼 있어. 그럼 또 박지성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근데 거라서. 사실 조규성이 이미 월드컵 끝난 지 지금 반년이 지났고 솔직히 말하면 유럽 구단들은 확 안 땡겨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시간이 흘렀고 그렇지. 사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규성 선수의 폼이 내려왔다 올라왔잖아. 경기도 초반에 못 뛰었고 요즘에 다시 올라왔더라.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에이전트도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도권 잡고 내 선수인데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규성만 난 중간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지금 제일 골 때렸던 건 조규성이야. 맞아요. 아마 중간에서 난감했을 거야. 에이전트도 어쨌든 같이 한 배를 탄 사람이니까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명 더 얘기 됩니까? 누구요? 그 가만히 있다가 유튜브에 댓글 달린 그 김민재 아나운서. 왜요? 박지성 선수 와이프. 악플 달렸어? 존나 달렸어. 거기 고기 달려? 말이라고 해? 우리가 뭐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냥 액션 한 거예요. 리액션이에요. 네. 리액션 중 하나예요. 1번 조규성, 2번 김민재 아나운서.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그렇게 봅니다. 에이전트와 사이에 낀 조규성 그리고 전북 구단의 뭔가
막 불화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미묘한 그러니까 이게 이적을 따라가 보면 진짜 별의 별일이 다 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에이전트, 구단, 선수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현지 에이전트, 또 현지 구단 에이전트, 구단이 대행 내준 또 다른 에이전트, 그리고 맞아. 위임장 써준 조기성 선수가 위임장을 써줄 수가 있거든요. 에이전트가 계획돼 있지만 에이전트 맞아. 허락하에 위임장 주잖아. 다른 에이전트 또 위임장 써줄 수 있어요. 이거 하면 다 같이 모이면 뭐 대가족이 한 20명 모일 수도 있어. 이 딜에 관련해서 다 모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딜이 심플하게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과정에서 서로 전북과 에이전트 쪽에 약간의 온도 차이가 다르면서 기사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팬들이 갈라진 거죠. 그래. 이쪽 그리고 발 빌렸다가. 여러 가지가 좀 오묘한 게 이게 또 온도가 뭐랑 다르냐면 그거 있잖아.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 누가 어디로 이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비교적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랑 계약이 돼 있어? 근데 어디가 이게 데려간다고 그러면 거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의 팀들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과 이런 거에 대한 엄수를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 얘기가 얘기도 잘 못해. 왜냐면 얘기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그거 진짜 그거 불씨 던지는 거야. 이건 폭발적인 불씨거든요. 제가 커뮤니티 짬밥 20년 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좀 구단이라도 그 구단에 팬들이 존재하는 커뮤니티라면 이적과 관련된 얘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불문율이야. 왜냐하면 존중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야 우리 선수인데 왜 옆에서 어디 가라 저기 가라 뭐 어디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해 그래.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K리그 구단으로 바뀌지? 그럼 또 얘기가 바뀐다? 캐리 구단은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게 복합적으로 나왔어. 이번 썰에. 누가 되게 잘못한 것도 없고 누가 되게 막 엄청난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없어. 그냥 이거는 이적이에요. 선수가 잘 풀어. 그래. 그러니까 선수가 중요해. 중간에서 조기성 선수가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좀 꼬였을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본인이 나서 좀 정리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지막 조규성 선수가 나가기 전 인터뷰가 그래도 좀 진화하는데 도움을 주긴 했어요. 에이전트도 이 딜에 다 넣고 구단도 넣고 자기 챙겨주는 사람 다 해서 딱 해서 내가 결정했다. 가겠다. 끝. 뭐 할 말이 더 뭐가 더 있어. 하면서 끝. 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한번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김한 의견에 반대합니다. 뭘 갑자기 해봤는데. 김한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해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 거기서 조기성 선수 인터뷰했잖아요. 어차피 사람들은 그렇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럼.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믿으셔도 뭐 괜찮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커뮤니티를 했습니다. 네. 축구 커뮤니티. 네네.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죠. 네네네. 제가 20년 넘는 커뮤니티 생활 속의 마지막 결론.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걸 믿는다. 그것이 믿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우리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는 거고 네. 아닌 어쩔 수 사람들은 없어. 같은 생각을 하는. 그래. 다만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예.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조규성이 부상한다고 거기서 잘하면 돼. 그래. 그리고 거기서 잘해서 예를 들어 진짜 눈에 띄는 하라 그래? 그럼 거기서도 또 갑니다. 그래 갈 수도 있지. 그러면 좋겠고. 난 응원해. 아니 가서 잘하면 좋은 팀 가는 거죠. 그치. 그리고 뭐 팀이 한 번 이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3번, 4번, 1년 그치. 만에 이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는 사실 좀 얘기하기가 애매한 선수가 됐습니다만 석현준 그래. 얼마나 그렇게 이적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까? 참 석현준도 얘기하기 애매해져가지고 이제 짜증난다. 아니 그 선수도 그 선수의 장점이 확실했고 그래. 거기서 뭔가를 했기 원래 때문에 석현준의 역말살 살살 녹는다 엎진 살 이걸로 해가지고 뭐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유 가서 잘하면 확실히 본인의 캐릭터를 보여주면 저는 무조건 어느 구단에서 관심을 보이고 충분히 이동을 하면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기회를 잡는 건 본인의 몫이죠. 근데 설령 거기 가서 안 되더라도 덴마크를 선택해서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도 좋은 기회를 본인이 찾을 거라고 생각. 왜 결국엔 그 사람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수혜와 책임은 그 사람이 다 본인의 지게 돼 있는 거야. 난 맞아요. 가서 왜냐면 나는 좀 조규성의 마인드가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확실히 어떤 역경이 있잖아요. 막 뭐 월드 끝나고 쫙 올라갔다가 또 이제 이적을 안 하게 되면서 뭔가 분위기가 싹 식었다가 다시 올리고 폼이 안 좋았다 다시 살아나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런 극복하는 리커버리 능력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 무너질 수 있어요. 사실 마인츠 후회할 수도 있잖아. 근데 계속 말해요. 나는 후회 안 한다. 그냥 내가 선택했고 좋은 멘탈이야. 제가 한 달 전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경기 끝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맞고 저는 뭐 겨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 없고 저는 그냥 제 선택을 믿고 계속 가겠다 하는 게 보니까 사실 말도 안 나와요. 멘탈 나가면 그런 말도 안 나와. 근데 그런 거 하는 거 봤을 때는 확실히 단단한 선수라는 게 느껴지고 좀 더 단단해져서 좋은 리그로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규성은 저도 개인적으로 안양 때부터 중계하면서 봐서 약간 정감 가는 선수예요. 그리고 뭐 또 덕현이도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덕현이 저기 5만 원 주고 톨킹 시키고 그러더라고. 좀 괜찮아. 좋네. 제일 좋은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 여기서 뛸 수 있겠다라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럼. 예. 아니 좋은 구단 가면 좋죠. 근데 거기서 한 게임도 못 나와. 그럼 그것도 족밥 되는 거거든 진짜. 그거 진짜. 아니 뭐 진짜 예를 들어 안 할 말로 본인은 존나 가기 싫은데 누가 억지로 가게 시켰어. 그럼 나중에 얘기하겠지. 그 새끼가 개새끼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그래. 근데 그런 거보다 본인 생각했을 때 나 여기 경쟁력 여기서 잘 뛰어가지고 한번 올라서 보겠다라고 하면 그거 인정해주고 그냥 응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거기서도 잘할 거라고 봐. 거기서 잘해서 뭐 또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뭐 조규성 선수의 뜨거운 이슈가 마무리되고 또 이제 재밌는 이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저는 따로 정리고요. 뭐 알아서 하시고요. 네. 그거는 그 스포츠 뉴스 보시면 네네.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간단하게 네. 이주의 팀에 수원 삼성을 뽑았습니다. 한이 형이. 네. 이거는 왜 때문에 뽑았나요? 그냥 주원이 형도 받고 저도 갔다 왔기 때문에 마침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공통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이슈에서 맨 위에 있는 팀이나 맨 아래에 있는 팀을 다뤄야 그렇죠. 뭔가 할 말이 많잖아요. 어쨌든 수원이 지금 맨 아래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5월 23일 강원전 2대0 승리 이후로 무승이고 그 이후로 3무 5패 8경기에 승점 3점 가져갔습니다. 일단 영입은 하고 있어요. 일본 선수 카즈키를 영입했고 고무열 데려왔고 훨씬 앞서서 김주원 중앙 수비수를 데려오면서 영입을 하고 있고 참 고무열 가는 거 보면 감독 픽은 확실해. 네. 진짜 난 고무열 이번에 또 이적하는 와 이게 진짜 김병수 감독 애지간히 좋아하나 보다. 근데 자기 전술을 아는 선수를 데려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두 명 정도씩은 꼭 데려가잖아 원래 감독들이. 선수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스쿼드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팬들이 봐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개인의 실수가 너무 많아요. 개인의 미스가 너무 많아. 근데 이거는 감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결국 선수를 갈아야 되는데 사실 벤치에 있는 자원이 월등히 좋은 선수도 아니에요.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아마 선수 보강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공격수 한 명 더 오거든요. 왜냐면 김병수 감독이 약간 말을 흐리긴 했는데 공격수 한 명 정도 국내? 아니요 외국 외국이 알아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알아보고 있다는 왜 거는 이렇게 수원에서 공격수 사온다 그렇게 무섭냐? 진짜.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현혜 형이 김현혜 기자 또 나와. 그때 현대를 한번 여기 초대해. 나중에. 그 확 글 쓰면서 밑에 맞아. 그 얘기 써서 지금 수원에서 취재 결과 누구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취재다. 그래서 수원에서 지금 영입 물망에 올려놓은 선수라고 외국인 선수 한 명을 이름을 써놨다가 근데 그 글을 지운 것 같더라고. 근데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바뀔 수도 있죠. 그렇지. 후보가 두 명이었을 수도 있고. 후보 중 하나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김병수 감독 말로는 공격수 한 명 알아보고 있다. 근데 알아보고 있다는 뜻은 거의 이제 막바지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알아보면 너무 늦어. 말이 안 돼. 지금 알아보면. 이미 알아봤고 협상 중이다 이 정도로 해야 되고 또 대전도 가니까 이민성 감독도 뭐 공격수 한 명 뭐 이렇게 했는데 나가다가 축구 관계자 만났는데 그분이 다음 주에 와 대전 공격수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오는구나. 지금 앞에 지금 덕현이가 와 있거든요. 네. 그 이민성 감독 언제 한번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기회 없나요? 대전이 성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그 좋았을 때 좀 모셔오지 그랬어요. 바쁘신 분이요. 그래요? 그럼 못 모셔온다. 지금도 뭐 나쁘진 않아요 대전이. 뭐? 네. 이제 방문 계획이 있어가지고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트라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좀 이제 선수가 보강이 돼야 된다는 생각. 제가 수원 경기 보면서 어제는 이제 전반 30분 그러니까 득점하기 전까지 진짜 그냥 0대 100으로 압도당했거든요. 네. 저는 진짜 한 7대 0 나오는 줄 알았어요. 나도. 이제 이게 아무것도 수원 삼성 첫 번째 득점하기 전까지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 어. 그래서 나는 대전에 칭찬밖에 할 수 없잖아. 왜냐면 수원이 아, 그렇지. 말도 안 되게 못하니까 어. 아, 이 경기 진짜 대참사 나와서 진짜 분위기 개다운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김명수 감독이 강원에 있을 때 약간 센세이션 하면서 뭔가 뭐 병수볼 하면서 있었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BSB. 근데 중원 지역에 계속 패스미스가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지. 야 이렇게 계속 잘릴 거면 그냥 앞에 때려놨으면 좋겠다. 그렇지. 근데 수원 명언 있었잖아. 마음이 너무 아픈 강원 거야. 한줄평 병수볼은 없다. 근데 때려놓는 거 그러니까 때려놓은 게 아니야. 압박이 들어오니까 공을 버린 거지 거의. 안 돼. 그거 다 세컨볼 다 대전한테 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해설 힘들겠다. 그러니까 너무 한 팀이 일방적으로 당하면 쉽지 않지. 그러니까 뭐 뭔가 말하기 비판하기에도 한계가. 비판도 뭐 1분 2분이지. 그걸 뭐 20분 너무 30분 내내 어려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다행히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해서 2대2까지 가서 후반전에 변화를 만들었는데 정말 어제 경기 전반 초반처럼 수원이 계속하면 이거는 그냥 빼박 강등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고. 안 좋았어요.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비에 공을 잡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옆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전 선수들이 되게 앞에 빨랐어요. 김인균이나 뭐 신상은 이런 선수들이 되게 빠른 선수들이라서 와다다 달려가면 공을 약간 무서워하는 느낌.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안 풀릴 때는 나한테 공이 오는 게 두렵다고 하잖아요. 저는 약간 그걸 느꼈어요. 공을 그냥 방출해 그냥 도망친다. 도망치듯이. 버린다. 이거를 뭔가 목적성 있게 패스를 거는 게 아니라 몰라 그냥 앞에서 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킥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수원이 준비한 축구가 아예 통하지 않았고 다행히 이제 어찌저찌 올라가가지고 고승범이 하나 넣으면서 고승범이 진짜 실수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거 한 골로 약간의 좀 뭐 만회한 느낌이 들긴 한데 어제 경기에서 제일 잘한 선수는 아코스티예요. 아코스티. 네. 그 와중에 아코스티마저 제가 봤을 때 왼쪽 측면에서 그렇게 볼 소유 안 해주고 패스 연결 안 해줬으면 그냥 무너졌다. 끝났어요. 그냥 끝났. 그나마 앞에서 좀 볼 갖고 있었던 게 아코스티였었고 그다음에 밀리치 어쨌든 한 골 넣어줬고 되게 좋은 터닝. 근데 이거는 수원이 잘해서 2대1로 따라갔다기보다는 세 번째, 네 번째 골을 못 넣은 대전이 아쉬운 거죠. 교체 투입 때 외국인 선수들이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저는 날려먹고. 이제 이 하프타임 끝나고 좀 바로 교체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김인균이나 신상은 자리가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뛰면 엄청 지치는 자리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앞에서 계속 뛰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바꾸지 않을까 했는데 내가 볼 때 분위기 좋으니까 그냥 갔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화근이 돼서 교체도 효과 없고 이미 그 선수들도 좀 지쳐서 떨어졌고 하면서 중앙 쪽에서 완전 밀리면서 이제 후반전은 수원 페이스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수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최종적으로 요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난 잔류는 할 것 같은데. 그럼 누가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게 저도 입장이 이거는 몰라요. 있는데. 이거 모르는데 네. 봤을 때 강원하고 수원은 확실해요. 11이냐 12이냐. 네. 그 누가 11위하고 12위 하느냐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데 수원이 뭐 다이렉트 강등이다 뭐 이제 2부리그에서 보겠네요. 근데 그거 몰라요. 왜냐하면 몰라. 지금 이 상황에서 수원이 이 정도로 이제 그 바닥을 기고 있으면 사실 강원이나 수원 FC 정도 뭐 수원 FC는 조금 더 그래도 뭐 수원하고는 어쨌든 9점이나 차이 나니까 강원 정도면은 수원 정도의 승점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강원이라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위에 있는 팀. 그래. 이전에 우리나라 K리그 모든 팀 뭐 매 시즌 그런 건 아니지만 꼴찌 팀하고 꼴찌 앞잡이 팀하고 승점 차이는 언제나 났었어요. 그걸 앞잡이로 앞잡이. 표현해요? 네. 앞자리가 아니라 앞잡이에요. 앞잡이. 꼴찌 앞잡이 팀하고 친일파 앞잡이. 네. 꼴찌 앞잡이하고 승점 차이는 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압도적인 꼴찌가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를 못 떨쳐내는 강원도 이상한 거다. 이상하지. 네. 그래서 이제 뭐 분노의 영입까지는 아닌데 뭔가 영입을 많이 하더라고 계속 한 명씩 오피셜하고 어제는 보도자료가 왔는데 원래 오피셜 해야 강원 박종윤 영입하잖아요. 근데 보도자료가 강원 박종윤 영입 예정. 아니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래서 뭐지 잘못 봤나? 그러니까 야 이제 자제시키는 거야. 데리고 온다니까. 오고 있어 막 이러면서. 뭐지 잘못 봤나 해가지고 봤는데 진짜 예정이더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국의 브라질 윙어 웰링턴 영입 예정. 아니 어떤 보도자료가 예정으로 와요. 영입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래서 약간 신선했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네. 여튼 그래서 결국 뭐 영입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해야지만 잘한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 사실 뭐 뮬리치가 이번에 터졌는데 계속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런 거니까 또 강원도 외국인 공격수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터지면 또 모르는 거니까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수비는 수원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네. 어제 사실 대놓고 골대 맞춘 것도 있었고 아, 대전이 그래. 맞아. 네, 대전이 세 골만 넣었으면 게임 끝난 거였어요. 네. 정말 열심히 해서 두 골 따라간 거거든요. 네. 근데 한 골만 더 넣었으면 게임이 수비가 안 거의- 돼요. 네. 수비가 못 쫓아갔을 거야. 수비수들만 수비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부터 팀이 무너져 있는 와르르 무너. 그러니까 수비수들만 3명만 3백만 수비하면 뭐예요? 안 되지. 안 되지. 위에서부터 수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뮬리치를 선발로 안 쓰는 건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수비가 안 되잖아. 그냥 열심히는 해. 이 선수가 막 긴 다리로 막 따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저지선 역할을 못 해요, 잘. 그러니까 수원이 어느 정도로 좀 심각했냐면 어제 전반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경기 분위기만 봤을 땐 이거 토너먼트 결승전이다. 그리고 지금 2대1로 뒤지고 있어. 연장 끌고 가야 돼. 온 힘을 다해서 라인 올려야 돼. 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뒷공간을 노출했어요. 그거 뭔지 알죠? 5분 만에. 그러니까 5분 만에. 뒷공간 노출도 어쩔 수 없어요. 한 골 네. 따라가야죠. 남은 시간 추가 시간 3분 4분밖에 안 남은 거야.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시간 보니까 3분 4분 남은 게 아니고 3분 4분 된 거야. 그렇지. 경기 시작한 네. 지. 그 정도로 뒷공간을 노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경기 진짜 환희가 좀 경기 끝난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높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냥 평소보다 오히려 좀 낮았다고 봐. 야, 근데 약간. 되게 모순적이다. 라인은 높지 않았지만 뒷공간은 노출했다. 아니, 어쨌든 공간은 있잖아 그 사이에. 네네네네. 근데 거기를 기가 막히게 주세종이 계속 찌르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대응을 못하니까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었고 대전도 좀 아쉽다. 그러니까 대전은 어쨌든 내가 볼 때 역대급 경기력이었어. 20 몇 분까지는. 와 미쳤다. 대전 다시 살아난다 했는데 바로 뒤집혀가지고 후반에서는 좀 쩔쩔매게 했는데 에너지 레벨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교체도 기민하게 하고 네. 좀 여름이니까 또 맞아. 예. 툭툭 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원은 좀 영입생 한 명 더 오고 봐야 되고 이 카즈키 약간 이제 경기장에서 보면 고승범이랑 헷갈리거든요. 긴 머리에. 나쁘지 않은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내가 볼 때 보통이야. 근데 워낙 수원 삼성 선수들이 공을 못 돌리니까 그냥 예. 그거야. 공 잡아서 원터치 주고 그래. 잡으면 몸 틀어서 반대로 주고 약간 기본적인 플레이를 하는데도 돋보여. 왜? 주변에서 공이 못 도니까. 근데 위치가 좀 내려앉아서 어제는 좀 플레이를 중미로 해서 나왔죠. 초반에 원래 이제 공미 선수인데 어. 어쩔 수 없이 중미로 나왔죠. 되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수원이 봐야지, 좀. 한참 밀릴 때는 선수를 데리고 왔는지 일본에서 닌자를 데리고 왔는지 되게 막 특이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봐야죠. 네. 있고 이제 고무열이 후반에 나왔는데 사실 그 뛰지는 못하더라고 보니까 뭔가 몸이 좀 몸 그러니까 상태가. 막 기민하게 뛰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했겠죠. 잡고 원터치 패스. 그 센스는 있더라. 센스. 그거 이제 정말 그 네, 진짜 좀 궁금해. 짬으로. 트레이닝에서 고면은 어느 정도 잘하는 거야? 트레이닝 메시야. 그러니까. 훈련장 메시예요. 그 유명하잖아. 네, 유명해. 진짜 그렇게 네. 대단하다며. 일단 위치를 잘 잡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엄청 빠르진 않잖아요. 근데 빠른 선수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데 빠른 선수는 위치를 잘 못 잡아.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근데 조금 느린 선수는 본인이 이걸 극복하려고 위치나 터치나 이런 게 좋아. 이게 이제 둘 다 잘 되면 뭐 어마어마한 선수지만 꼭 이게 같이 가진 않더라고 선수들이. 내가 볼 땐 고무열 선수한테는 경기 일정 안 알려주는 거지. 오늘 연습이야 나라고. 하고 온 다음에 경기장 오라 그런다. 딱 왔는데 오늘 경기장에서 이제 트레이닝 할 거야. 그건 너무 고무로 쪼다로 보는 거야. 이 선수 나이도 적은 선수 아니. 네. 지금 프로 몇 년 차인데. 아니 그 경기 자, 이거 연습이야. 고무열 90년생 33살이야. 나이 많아. 훈련장 메시라고 하니까 야 오늘 훈련이야 뭐 그거 하지 마 그냥 와 이렇게 해서 오게 하는 거지. 근데 확실히 훈련인데 관중이 많네. 확실히 아코스티 있고 뮬리치 있고 뭐 오른쪽 윙 있고 뒤에 있으니까 압박이 좀 이제 대전이 완전히 공수강이 벌어질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무열 선수가 좀 공간이 있고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몸을 확실히 끌어올려서 선발로 들어갈 수 있는 몸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짬으로 축구한 것 같아요 이날은 확실히. 예. 뭐 기량이나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원은 뭐 아까 우리가 테이블 보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당장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그냥 괜히 기분 탓인가? 나 이상하게 다이렉트 강등 안 당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더 대단한 거 하나만 말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수원 삼성 팬들 있잖아요. 성적은 추락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요 그 숫자가? 난 너무 신기해. 평관만 넘지. 점점 올라갔어. 모르겠는데 초반 제가 오히려 응집하는 건가? 시즌 초에 갔을 때는 약간 수도 있지. 오히려. 시즌 초에 갔을 때는 약간 썰렁한 느낌도 있고 응원도 약간 뭔가 응집이 부족했는데 어제는
그 좁은 그 에어리어 안에 꽉 음. 차가지고 엄청 내가 보기에 어제 대전에서도 수원 그 응원 분위기 되게 좋았어. 며칠 전에 이제 그 권창훈 선수 결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수랑 네. 뭐 해외 오퍼가 오지 않은 이상은 합류잖아. 네. 생각보다 기폭제가 될 수도 있어. 난 그럴 수 있다고 봐. 나는 좋은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포인트가 그럴 수 될 수 있지. 있다고 생각해. 예. 그렇지. 그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그런 선수들도 많고. 어. 근데 수원 응원 응집하는 거는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난 좀 무서운데. 왜? 그냥 씨발 우리가 할 건 한다. 그거 봐라. 시즌 말해 보자. 내가 우리가 응원 존나 할 거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폭발시킬 때 아주 진짜 아주 떨어지면 뒤진다, 약간 약간 이걸로.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더 그런 느낌이야. 뭔가 어. 오기로 약간 내가 진짜 우리 팀 살 때까지 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는 좀 그런 게 좀 느껴져서 또 신기합니다. 수원을 좀 오시는 많이 가긴 했는데 자꾸 누가 한 명이 저 DM 보내서 이제 중계 많이 했고 수원 경기 한 6경기 정도 했거든요. 그럼 3분의 1 정도 한 거잖아요. 자꾸 나만 오면 진대. 근데 수원이 그렇게 하기에는 좀 수원이 진 거야. 예. 수원이 2번 이겼어요 올 시즌에. 유독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누가 왔을 때 진 사람 찾는 게 아니고 누가 왔을 때 이긴 이긴 사람을 사람을 찾아야 돼. 이승 누가 나는 없어. 나는 봐봐 아니야. 조성룡도 이제 저 포항 갔다 동해안 더비 지잖아. 그럼 이제 조성룡 깨졌어. 네. 저 이승한 해설위원을 찾으세요. 예. 그래. 날 찾지 마. 한번 네. 찾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시부터 진행한 히든볼 K 오리지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